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정환입니다. 제가 오늘 해볼 이야기는 제가 이제 홍콩 워홀에 가는데 그때 먹을 영양제들 이렇게 샀거든요. 제가 영어 공부를 3년 하면서 이제 그런 타 지역에 갔을 때 먹게 되는 음식들 있잖아요. 뭐 밀가루, 그다음에 안 좋은 산화된 지방, 그 다음에 탄수화물, 그 다음에 설탕 이런 걸 먹게 되면서 제 건강을 챙겨야 될 거지 않습니까? 왜냐면 그런 데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고 자기 관리는 항상 자기의 몫이니까요. 근데 제가 어떤 영양제를 챙기는지 공유를 해볼까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타민 D를 샀는데요.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그런 뼈나 그런 골격, 그 다음에 살이 잘 빠지게 해주는 그런 모든 대사적인 측면을 관찰해주고, 그 다음에 멜라토닌을 지워주고, 또 저녁에는 또 멜라토닌이 잘 들어오게 해주는 그런 좋은 영양제입니다.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먹을 때 20%밖에 흡수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저희 맥시멈이요. 그래서 아침에 햇빛을 봐주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네, 그리고 햇빛 받을 때 팁이 있다면, 나시 같은 걸 입으시면 이렇게 옷의 그런 면적이 넓어지잖아요. 그 면적이 넓어지면은 비타민 D 흡수가 잘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비타민 D 컴플렉스인데요. 비타민 B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는 영양제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가면 모르겠지만 비타민 B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B 컴플렉스 같은 비타민 B 종합제를 먹으면 좋은 점이, 항산화랑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런 소화적인 측면, 대사적인 측면에 비타민 B가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는데, 이렇게 해서 피로도를 굉장히 많이 덜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은 뭐 판텐토신 뭐 이런 거 피부에 좋다는 거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, 저는 또 여드름 그런 염증이 되게 잘 나는 몸이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칼슘, 마그네슘입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유명하죠. 마칼디 이러면서 비타민 D하고 칼슘, 마그네슘 뭐 식사하시고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2알 먹거든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공복이 유지된 상태에서 들어왔을 때 저는 잘 흡수가 된다 생각해서 이거 무조건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. 저 같은 경우에. 왜냐하면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수단 같은 경우가 아예 없어요. 그러니까 시금치를 500g 정도 먹는 게 아닌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. 네.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중 하나, 실리마린 이거 밀크시슬인데요. 제가 이걸 왜 추천드리냐면은 뭐 코큐민 이런 거 있는데 전 돈이 없어서 그런 거 못 샀고요. 밀크시슬을 왜 추천드리냐면은 밀크시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 피로 회복제인데, 저희가 거의 먹으면 설탕, 그다음에 정제된 그런 안 좋은 뭐 탄수화물, 그다음에 뭐 밀가루,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탄수화물을 다 먹잖아요. 그리고 이상한 그런 더러운 그런 뭐 그런 것도 다 있을 테고, 근데 얘가 간의 해독을 간이 혼자 하면은 떨어지는데, 얘가 같이 도와주면은 간 기능이 좀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가가지고 훨씬 더 피로도를 덜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상적인 컨디션을 훨씬 더 올릴 수 있는 되게 좋은 녀석이에요, 밀크시슬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보디빌더 하는 사람, 그리고 몸 키우는 사람들은 전부 다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NMM 이거 관절약인데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황 이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왜 좋냐면은, 이게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온천 같은 데에서 그런 미네랄로 이제 황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,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 황 이게 나왔는데 90% 황인데, 이게 그 저희 관절이 있으면은 거의 콜라겐하고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거기 염증이 발생하지 않게 염증을 지워주고, 그 다음에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, 저는 이거 실제로 많이 효과를 많이 봤어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섭취를 할 경우에는 악몽이랑 가위눌림이 있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전 슬리마리 같은 경우에는 과다 복용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하루에 한 2개 정도를 먹어요.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나를 먹습니다. 근데 헬스 하시는 분들, 그리고 오래 서 있으신 분들, 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들 일찍부터 복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그리고 엄청나게 가성비 영양제에다가 효율이 되게 엄청난 이 아연, 징크입니다. 아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소고기를 먹거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연이 부족할 거라 생각해서 아연을 사게 되었고, 아연 같은 경우는 항산화 기능도 있고, 그 다음에 성욕이 올라갑니다. 성욕이 올라가는 게 뭘 의미하냐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의미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먹고 피로도도 많이 줄었고,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 추천드려요. 그리고 감미래 놀랜산 이건데, 이거는 양이 지금 제가 많이 먹어가지고 3분의 1 정도가 있습니다. 감미래 놀랜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원래 생리할 때 많이 먹는다고 유명한 건데, 이게 왜 달래꽃
달래꽃 그거거든요. 근데 이게 왜 좋냐면 몸에 그런 염증들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처음에 좀 먹으려고 갖고 가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타우린인데요.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영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시절 타우린 먹으면은 몬스터 같은데 타우린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럼 타우린 들어가 있으면은 피로도가 줄어가지고 이거 먹으면은 참 들자도 되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갖고 온 건데, 이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먹으면 피로도가 회복되고 물고기에 들어간 물고기를 드시고 약간 좀 변화를 느껴보시면 컨디션이 되게 좋아지거든요. 그 이유가 타우린의 영향도 있고 오메가3도 있지만 요것도 하나 샀습니다.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 오메가3죠.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들 수 없는 그런 지방산이에요.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 수 없는 불포화 지방산, 그 다음에 오메가3 뭐 이렇게 있는데, 이거 이 말 잘못됐네요. 오메가3랑 오메가6 이런 거 만들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인 거예요. 저희가 이거를 몸에서 만들 수가 없는 지방이에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리고 그 올리브에 들어가 있는 오메가9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만들 수 있는데 오메가3는 만들 수가 없어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버터에 특히 많이 들어있고 생선 같은 데 많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소고기도 많이 들어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먹기 되게 힘들어요. 그런 데 가면 이제 보통 탄수화물이나 찌개 위주의 음식을 먹게 될 텐데, 이것도 되게 열심히 뛰어가지고 염분 같은 거도 낮추고 그다음에 인슐린 항상 낮은 상태로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을 좀 할 것 같습니다. 하루에 한 끼를 먹고 그다음에 두 끼를 먹고 그다음에 좀 속을 비우는 식으로 가고, 그다음에 일주일에 하루는 제가 쉬어요.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음식을 아예 안 먹고 이제 24시간 공복을 유지하면서 염증을 또 제거를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그래서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.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두렵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급식 같은 걸 먹으면 진짜 졸리거든요. 근데 특히나 그렇게 일하는 경우인데 졸리고 멍청한 컨디션 유지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은 제가 그러니까 홍콩 5월 갈 때 가져간 영양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았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하는 생각은 영양제 중에서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메가3랑 그 다음에 마그네슘, 칼슘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실리마린, 그 다음에 관절력도 좋지만 뭐 아연, 이렇게 아연을 쌓여 비타민 B 컴플렉스도 되게 중요합니다.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제가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제 커큐민이나 코큐민 이런 애들을 좀 더 샀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이 좀 드네요. 얘네들도 심혈관 질환이나 그다음에 간 이걸 같이 서포트 해주는 거거든요. 밀크시스라고. 그래서 걔네들이 굉장히 좋은데 뭐 어쩌겠습니까. 일단은 최대한 해야죠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을 예정입니다. 그래서 비타민 D 합성을 많이 해서 잠을 빨리빨리 제때 자고 수면 시간을 9시간을 늘려가지고 몸의 피로도를 완전히 풀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몸에 망가지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 홍콩은 솔직히 미식의 나라지 않습니까? 뭐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 같은 거를 많이 포기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그걸 먹는 순간 인생이 너무 힘들어져요. 그러니까 너무 졸리고 대사적인 측면하고 살도 찌고 여러모로 안 좋죠. 기억도 빠지고. 네, 오늘은 이렇게 홍콩 가기 전 영양제에 대해 소개를 해보았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이건 일단 기록용입니다. 나중에 제가 몇 년 뒤에 이 영상을 봤을 때 이게 이런 영양제를 좋게 생각했었구나 이런 기록용이기 때문에, 여튼 네,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